사실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89페이지 13번이 이런 타입의 문제 중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로는 요런 정도가 나와요. 요런 정도가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문제는 다양해도 풀이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풀이법은 일관돼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 문제의 원리가 같다면 푸는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가장 잘못된 풀이가 뭐냐면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알겠어요? 이거는 이 학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양해도 항상 접근하는 방식과 푸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같은 방식으로.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 자, 우선 첫 번째 흑연의 연소 반응. 자, 여러분, 연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소. 연소 반응의 정의. 다음, 연소가 뭐예요? 연소. 네, 바로 산소랑 반응하는 걸 그걸 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불을 확 싸지르는 거 그런 걸 연소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연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영어로 기억해야 돼요. 영어. 지원 영어로 뭐예요? 연소 영어로. 연소 영어로. 파이어요? 그건 불이고요. 불. 파이어인데. 다음 연소 영어로. 기억해 두세요. 콤보스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콤보스촌. 콤보스촌. 그래서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탄소, 솔리드 한 다음에 흑연 하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니까 O2. 자,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만약에 완전 연소가 됐다. 완전 연소가 됐다고 하면 그때 최종 생성물은 뭐가 돼야 돼요? 민춘, 뭐가 돼야 돼요? 탄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가 됐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CO2. 그리고 상태는 기체. 기체. 자, 요 흑연의 연소 반응에서 자,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그냥 탄소가 호돈소 물질로 흑연으로 존재하는 건 알죠? 그죠? 여러분들 뭐 사용한 연필심 그것도 이제 흑연인데 그냥 얘가 산소랑 반응해서 CO2가 된 것. 이게 그냥 주어진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건 똑같은데 그걸 제 관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얘 관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흑연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반응을
반응물 관점에서 얘를 이 흑연이 연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죠? 제가 지금 흑연의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물 관점에서 쟤를 반응식을 표현하는 게 바로 연소 반응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 알겠죠? 관점. 뭐라고? 단점이요? 아, 관점. 그래. 그렇다면 동일한 반응에 대한 누구 관점도 있을 수 있겠어요? 동일한 반응에 대한 반응물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도 있을 수 있겠어요? 생성물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왜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아무나한테 야, 너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거 알아요? 뭐 예쁜 걸 보고 와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모르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딱 누굴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와, 너 되게 예쁘다. 그럼 이건 내 관점이잖아요. 그럼 내 관점으로 그냥 그 대상이 예쁘다라고 얘기한 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일한 이벤트를 받아들이는 애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아직 어려서 잘 안 해봤을 텐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에서는요. 이게 동등한 관계는 이게 상관이 없거든요. 동등한 관계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우와 너 오늘 신발 완전 예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상하가 있대. 이게 뭔가 여기 상하라는 건 여러 가지의 상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라거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와 뭐 부하라거나 아니면 선배와 후배라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남녀라거나. 알겠죠? 왜냐면 인간 사회에선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차별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를 봤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보다 무조건 아랫사람 윗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늘 완전 예뻐요. 이건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할머니 정말 하고 할머니 완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할머니 완전 예뻐요. 이러면서 정말 할머니 완전 좋아하실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나보다 약간 아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남녀 사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우리 사회가 여성 차별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예쁘다 뭐하다 얘기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남자들은 못 느끼거든요. 성차별이라고 못 느끼는데 여자들은 되게 심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여성차별 사회이기 때문에 약자인 여성은 그걸 계속 느끼며 살아요. 굉장히 느끼며 살아요. 근데 남자들은 여성차별 사회에서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제 남자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냐면요. 나중에 회사 가서 신입사원으로 멀끔히 차려입고요. 멀끔히 차려입고 그 뭐냐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보다 10살 넘은 우리 팀장님이나 부장님 중에 여자가 있어. 여자가 어우 정대리 오늘 스타일 좋은데? 이러고 딱 갔다. 그럼 그때 기분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상하 관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툭 던진 말일 수 있는데 받아들인 사람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자들 알아둬야겠어요? 아무나한테 함부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럼에도 꼭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옷 입은 게 너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하겠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오늘 너무 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너 오늘 신발 너하고 네 옷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해야 돼. 알겠어요? 뭐 대놓고 너 오늘 야 예쁜 큰일 납니다. 알겠죠? 절대 안 돼. 큰일 나요.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이런 걸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 안 해주죠.
하나? 해주나? 학교에서 이런 거 교육 시간 있어요? 뭐 권동혁 쌤이 연애학교. 응? 권동혁 쌤이 연애학교. 담임 쌤이 와. 그래요? 여기서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진짜로 이런 거를 왜냐면 여전히 우리는 성평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거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특히나 남자들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러다. 그래. 뭐? 그래프라뇨? 무슨 그래프요? 무슨 그래프? 생명과학 쌤이 연애 궁금해가지고 수업해가지고. 생명과학 선생님 연애학교를 해주셨다고요? 그냥 그래프들이라는 거. 그래요? EL 그래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물 선생님이 하셨다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페로몬, 그러니까 머리에서 옥시토 그거 머리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거 수치로 뭐냐면 데이터화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구간이 fall in love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fall in love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love you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과 누구를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것과 이게 일정인 이 관계를 애착 단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사실 어느 단계가 더 중요하다? 이 단계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fall in love는 사실 아무하고나 할 수 있어요.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데 애착에 빠지는 건 아무하고나 안 돼요. 이건 특별한 누구와 이게 진짜 특별한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fall in love는 아무하고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하고 사랑에 빠지지만 이놈이나 인연이 좋은 놈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애착이 빠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지는 그냥 쿡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fall in love 한 다음에 인연이건 이놈이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 애착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이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문명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문명, 자동차, 뭐 도로, 혹은 뭐 국회, 뭐 대통령 같은 이런 시스템, 국가, 뭐 군대, 뭐 문명,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섹스 때문에 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룹이 뭐예요? 인간이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그룹. 바로 가족이죠. 그럼 가족은 무엇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 성을 매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만 걔네들의 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메이팅을 하고는 그걸로 끝인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성은 그 메이팅을 한 다음 애들이 생기죠. 그럼 거기서부터 가족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왜? 그 남녀 사이에 강력한 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족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결국은 국가를 이루고 사람들이 모여 문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인간은 성이라는 개념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되느냐? 바로 인간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인간이 혼자 돌아다닐 때보다는 떼거지로 모일 때 당연히 생존성이 올라가죠. 즉 인간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성이라는 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성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다른 동물들에게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애착 단계를 진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fall in love 이등은 다 있어요. 모든 포유류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애착 단계로 가는 건 모든 동물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몇몇 동물들은 있지만 인간처럼 애착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 생물생 해주는 얘기 되게 좋은 얘기예요. 왜냐면 생존성 때문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버리면 할 수 있죠. 몸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근데 생존성이 떨어져요. 생존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나의 관점은 이래요. 기회가 되면 연애해보세요. 연애해보세요. 기회가 되면.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이게 애착 단계로 가기 쉽지 않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굳이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안 할래 뭐 억지로 그러지 말고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거기서 상처를 좀 받고 그럼 이제 이게 그게 교육이 되거든요. 큰 교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나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건 교육자 관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일한 이벤트에 대한 반응물 관점과 생성물 관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CO2의 표준 생성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표준 생성 반응이 뭐예요? 자, CO2라고 하는 녀석에 원소가 뭐가 있어요?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탄소가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한 호돈수 상태로 뭐로 존재해요? 가장 흔한 호돈수 상태로 뭐로 존재해요? 뭐예요? 흑연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산소가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한 호돈수 상태로 뭐로 존재해요? 산소로 존재하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반응이니까 얘는 생성물 관점으로 봤을 때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응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델타 H0 연소 흑연 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393.5kJ/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된다? 뭐이기도 하다? 델타 HF0 CO2이기도 하다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요건 누구 관점이에요? 얘는 반응물 관점이죠? 근데 이건 누구 관점이에요? 요거는 생성물 관점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 관점이 됐건 생성물 관점이 됐건 결국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정보가 바로 CO2의 표준 생성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미준 알겠죠? 네. 두 번째는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또 나와 있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CH4 가스 더하기 EO2 CO2 가스 그 다음 H2O 리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CH4라는 건 알죠? 이건 뭐 자주 나오니까. 그럼 자, 탄소가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뭐가 돼요? 탄소하고 산소가 완전 연소하면 CO2. 무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화가 산소랑 완전 연소하면 H2O가 되겠죠. 보이시죠?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우선 하나 또 기억하실 건 요거 이런 식의 그 열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항상 해당 화합물의 상태가 뭔지를 저렇게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너무 뻔한 건 보통 생략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친다는 측면에서는 꼭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표시 빼먹으면 감점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열량 계산하고 엔탈피 계산하고 할 때는 항상 저렇게 상태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질이어도 상태에 따라서 열량은 그대로의 열량은 변할 수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열량은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상태 표시를 꼭 명심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H 연소 누구? CH4 메테인 이게 지금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890점 뭐가 나와? 890.8kJ/몰이 나오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문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때 이 얘기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앞에 붙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죠? 마이너스의 의미는 감소죠. 마이너스의 의미 감소 혹은 열화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열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죠. 발열. 자, 발열은 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열을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저 열을 누가 내어놓는 거예요? 바로 저 반응 자체가 열을 내어놓는 거예요. 즉 반응 자체 관점으로 열량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발열이 되면 저 열을 누가 흡수해요? 발열이 되면 그 열을 누가 흡수해요? 바로 관찰자인 사람이 흡수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될 경우 사람은 차가워지는 걸 느껴요?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뜨거워지는 걸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이를 불에 붙여 태웠어요. 그럼 열이 훌훌 날 거 아니에요. 다운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 기절하려고 그래요? 힘내주세요. 그래서 얘를 종이에 불을 붙이면 열이 활활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열이 나는 걸 사람 입장에서는 야 뜨끈뜨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증가한 거겠어요? 감소한 거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는 감소한 거예요. 그걸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의미는 화학 반응의 에너지 상태 감소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그 덕에 사람은 저 열량만큼을 받아서 사람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관점. 자, 연소 반응은 무엇의 한 종류죠? 연소 반응은 무엇의 한 종류죠? 너무 질문이 너무 약간 범위가 넓나? 연소 반응은 무엇의 한 종류죠? 발열도 좋고요. 산화도 좋고요. 예. 좀 더 두루뭉실하게. 연소 반응은 무엇의 한 종류죠? 바로 연소 반응은 바로 반응의 한 종류죠. 연소 반응도 반응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연소 반응도 반응이다. 연소 반응도 반응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반응 엔탈피를 어떻게 구했어요? 반응 엔탈피는 어디서 어디를 빼서 구한다고 했었죠?
바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도 반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델타 HF0 CO2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F0 H2O 리퀴드 빼기 델타 HF0 CH4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FO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됐나요? 인신 오케이? 자, 어디서 어딜 뺀 거예요? CO2하고 H2O는 이 반응이 뭐예요? CO2와 H2O는 이 반응이 뭐예요? CO2와 H2O는 이 반응이 뭐예요? 생성물이고요. CH4와 O2는 이 반응이 뭐예요? 반응물이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주는데 어떤 엔탈피를 빼준다? 표준 생성 엔탈피를 빼준다고. 아까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소 반응도 반응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명심하셔야 돼요. 이때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우선 첫 번째 요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393.5로 주어져 있죠? 맞나요? 요게 주어져 있죠. 이걸 알 수 있죠.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0.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은 항상 표준 생성 엔탈피가 뭐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890.82 마이너스 393.5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F0 H2O 리퀴드 빼기 델타 HF0 CH4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문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저거다.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 때의 교훈이 뭐겠어요? 이 문제를 풀 때의 교훈. 이 문제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게 이번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이 문제를 풀 때의 교훈이 뭐예요? 자, 지금 잘 봐요. 연력학적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내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죠. 원리적으로 내가 동일한 행위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예?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뭘 하고 있냐고요. 테크닉적으로 계속 뭘 하고 있냐고요. 예. 이것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요. 내가 관점 좋고 테크닉적으로 내가 계속 뭘 하고 있냐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되는 반응과 델타 HF 사이의 관계를 항상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풀 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열화학 문제풀이의 일반적 해법이에요. 즉 열화학 문제는 억수로 다양해 보이지만 풀이 방법은 저거 하나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문제는 다양하지만 풀이는 어떻게? 문제는 다양하지만 풀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관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열화학 문제 일관된 풀이가 무조건 저거예요. 자, 잘 봐요. 문제에서는 연소 반응이건 하여튼 뭐건 주어졌죠?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연소 반응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어져 있는 반응이 표준 생성 엔탈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도 지금 연소 반응으로 주어져 있지만 이게 연소 반응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어진 정보가 표준 생성 엔탈피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일관된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주어진 반응이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표준 생성 엔탈피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열화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일관되게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열화학 문제 중에 억수로 복잡하게 꼬아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선가 헤스의 법칙 이런 걸 배웠을 텐데 반응식을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하면 새로운 반응식의 열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반응식이 한 열 몇 개씩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럼 그 열 몇 개씩 나오는 문제를 누구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목적의 반응식을 만들어낸다? 억수로 헷갈리게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일관되게 푸는 건 어떻게 푼다? 무조건 저렇게 푸는 거예요. 무조건 저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저걸 해내잖아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 방식을 꼭 기억해야 돼. 문제가 제시하는 정보가 표준 생성 엔탈피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걸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화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근데 23번은 다 푼 게 아니에요. 다 푼 게 아니에요. 예, 좋아요. 다 푼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자, 드디어 문제에서는 뭐를 물었냐면, 자, 잘 봐요. 이제 문제 다시 봅시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를 잠깐 잘 봐요. 잘 봐. 지금 연습 문제 13 있잖아요. 13. 내가 문제를 읽었어요? 문제를 안 읽었어요? 연습 문제 13. 내가 문제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어요? 지금 내가 이거 칠판에 쓸 때 내가 문제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어요? 문제 안 읽었잖아요. 문제 읽지도 않고 그 문제 정보 있잖아요. 반응식 두 개 있잖아요. 반응식 두 개를 다짜고짜 이렇게 바꿨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문제를 읽으면 더 헷갈려요. 알겠어요? 왜? 왜 문제를 먼저 읽으면 헷갈릴까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문제는 억수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안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문제 읽는 애가 잘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읽어봤자 오히려 도움되는 건 없다고요. 그러면 딱 이런 식의 열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그 열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이걸 먼저 파악해서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미 여기서 문제는 80%는 다 푼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보자. 이제 드디어 문제를 읽어보자. 다음은 25도씨에서 흑염과 메테일의 연소 반응식과 표준 연소 엔탈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 외에 25도씨에서 이 한 가지 자료만을 더 사용하여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그 자료를 옳은 것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문제가 또 독특한 게 뭐냐면요. 보통은 그냥 어떤 엔탈피를 계산해라. 이게 보통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의 독특함은 뭐냐면요. 바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쟤를 알고 싶은 거예요.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고 싶은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어떤 데이터를 알면
저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두 정보를 조합한 가장 최종적인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이것을 알면 되는구나.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걸 알 수 있구나. 왜? 수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를 읽잖아요. 더 헷갈려요. 이렇게 정보를 표준 생성 엔탈피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잖아요. 그럼 문제가 뻔한 거예요. 아, 쟤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를 알면 목적을 구할 수 있다? H2O. 자, 뭐예요? H2O의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표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이게 외워져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표준. 그다음에 생성, 엔탈피 변화. 알겠어요? 누구의?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구하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다. 다음 오케이? 다음 춥죠? 춥죠? 졸리죠? 졸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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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뭐였는데? 응. 발명이요? 저희 대학에서 발명 그거 내줘가지고 네. 내일 그 발명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제출해야 돼가지고요. 밤새지 마는데 딱 쌤이 지금 답이 없어서 적으래요 그냥. 그래요? 다음 에디슨 되는 거 아니에요? 발명왕 다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좋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사회는 상위권 대학을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약간 진학지도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대학은 절대로 과를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뭐 미래의 유명학과 다 쓰잘데기 없어 하겠어요? 전혀 쓰잘데기 없어 하겠어요? 대학은 무조건 뭘 보고 가는 거다? 이름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서는 in Korea.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유럽에 사시거나 미국에 사시거나 혹은 동남아에 살아도 좋아요. 산다면 학과를 보고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코리아예요. 코리아에서는 무조건 뭘 보고 대학을 간다? 학교예요. 이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대학은 교육비를 내가 부담해요? 국가가 부담해요?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비는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학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대학에선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대학에선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이냐면 대학은 돈 받고 뭐만 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졸업장 장사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학과를 가잖아요. 뭐 공부를 배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공부를 훈련시켜 주지 않아요. 왜 힘들게 그렇게 해요? 장사를. 아니 생각해봐. 장사의 기본 뭐예요? 장사의 기본이 뭐예요? 최소한의 인풋, 최대한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는데 아웃풋은 정해져 있잖아요. 애들이 내는 등록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뭐를 줄여야 최대한 이문이 많이 나와요? 인풋을 줄여야 최대한 많이 이문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인풋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대학은 여러분들에게 노력해 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학은요. 근데 왜 동남아시아, 유럽 같은 데는 학과를 보고 대학을 가도 되냐면요. 동남아시아나 유럽은 교육비를 누가 내요? 국가가 내죠.
국가가 비용을 굳이 들여서 여러분들을 교육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을 교육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 이건 효과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무조건 나야 돼요. 왜? 세금이 들어간 건 이건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항상 감시를 받는다고요. 즉 내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는요, 대학에 가잖아요, 개고생해요.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공부 안 하잖아요, 잘려요. 왜냐하면 돈을 내가 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 학과를 보고 대학을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켜주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학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특수한 뭐 케이스들은 있을 수 있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건 맞지만 의대를 제외한 보통의 과들은 기본적인 기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학과를 볼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 이것도 좀 묘한 건데,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기질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은요, 전혀 학과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바로 코리아는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이에요. 다이나믹이 무슨 말이에요? 급격하게 변하는, 이게 다이나믹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은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무슨 부모들이나 뭐 진학교사들이 야 미래에는 이과 인기 있겠다라고 헛소리 하잖아요. 대학 가봐요. 바로 바뀌어 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네임밸류가 높은데 꼬다리라도 거길 가야 돼요. 알겠어요? 꼬다리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거, 대한민국은 항상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더 좋은 교육을 가는 첫 번째가 바로 내신을 좋게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내신을 좋게 받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발명 같은 거, 수행평가 같은 거, 조그만 논문 쓰는 거, R&D 같은 거 전부 다 쓰잘데기 없어요. 전혀 쓰잘데기 없어요. 그거 전혀 쓰잘데기 없어요. 전혀 쓰잘데기 없어요. 왠지 알아요? 수행평가가 됐건 뭐 R&D가 됐건 뭐가 됐건 점수가 있죠. 그것도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 배점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점수 배점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 서술형 문제 하나에 3점 정도 되거든요. 그 3점 하나 정도의 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행평가, 뭐 R&D 다 합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평가, R&D, 발명 어쩌고저쩌고 빵점 맞아도요. 내가 실수 안 하고 서술형 문제 다 맞으면 그게 훨씬 더 성적이 좋아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왠 줄 알아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봐요. 채점자 입장에서 수행평가, R&D, 뭐 소논문 작성, 발명경진대회 채점자 입장에서 이거 채점하기 쉽겠어요? 귀찮겠어요? 굉장히 귀찮아요. 예를 들면 논문을 평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 지식이 있지 않은 한 평가하기 아주 어려워요. 겨우 고등학교 교사가 그런 거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소논문을 쓰건 R&D를 하건 발명경진대회를 하건 당연히 점수에 차등은 있겠죠. 근데 그걸 내잖아요. 내면 제일 잘 받은 놈이나 제일 못 받은 놈이나 점수가 고만고만이에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확실히 틀리고 확실히 맞는 건 이건 평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평가하기 쉽죠. 그게 여러분들의 내신을 결정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수행평가, R&D 뭐 어쩌고 저쩌고는 어떻게? 제출은 해야 되겠어요? 제출 안 하는 건 제출 안 하는 건 평가하기 또 쉬워. 왜? 그냥 빵점이니까. 알겠어요? 제출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잘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형식적으로 내기만 하는 거야. R&D 잘해봐야 전혀 소용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하는 신용에서 제출만 하면 돼. 여기에 목숨 매는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있거든요. 병신이에요, 병신. 알겠어요? 어린이는 열심히 좀 써라 돼요. 네? 뭐라고? 어린이는요, 강효준 형이 열심히 해줘야 돼요. 쓰잘데기 없어요. 걔네들이 지금 고3 안 해봤잖아요. 네, 조조라고 소리해가지고. 고3을 안 해봤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혀 쓰잘데기 없어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평균만 하면 돼, 그냥. 중간만 하면 돼. 안 내면 안 내는 건 큰일 나겠어요? 이건 안 내는 것처럼 평가하기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돼. 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점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받는 거예요. 그게 내신을 좋게 받는 방법이지, 뭐 R&D 어쩌고 저쩌고 전 쓸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R&D를 열심히 해두라는 게 뭐냐면 R&D를 빨리 해치우라는 얘기예요. 빨리 해치우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뭐냐면은 시간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단연간의 입시지도. 알겠죠? 입시지도. 나한테 배워서 서울대 간 애들이 200명이 넘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난 어제 많이 졸다고 했는데 그 1시간 만에 끝내고 다른 걸 했어야 돼요. 그냥 대충 생각해서 탁 치고 끝냈어야 돼요. 그냥. 절대로 시간 할애하면 안 돼요. 근데 선생님 깎으러 그러면 빠꾸 내면 또 대충 해서 또 내요. 대충 해서 내요. 네, 그래.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물론 뭐 리포트 하나 쓰는데 1시간은 너무 빡세긴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돼. 대충 쓰는 거예요. 대충.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R&D 같은 것도 있죠. 생각 잘해야 돼요. R&D 어떤 거 골라야 돼요? 실험 많이 하고 이런 거 절대 고르면 안 돼요. 간단한 거 알겠어요? 생각을 딱 했을 때 실험을 최소한으로 해도 되는 걸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에 가서 맨날 출근해서 생물 샘플 준비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딱 생각했을 때 실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걸 연구 주제로 잡아야 돼요. 뭐 수학도 좋네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수학 좋네요. 그럼 실험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실험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연구 주제. 알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가장 비추인 게 생물 쪽이에요. 왜냐면 생물은 그 미생물이랑 자꾸 실험해야 되죠. 생물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렇다. 동아리는 뭐 선배 말 듣고 뭐 대충 뭐 하지 뭐. 하여튼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명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거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알면 풀 수 있네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를 알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면요.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가 답이겠죠. 그래서 거기 1, 2, 3, 4, 5의 선택지를 보고 답이 있는지를 보면 없을 거예요. 없죠? 이게 답인데 선택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네? 자, 이거 줄게요. 이 문제 참 좋은 게 세 번째 답 구하기. 바로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일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써봅시다. 시작.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식 써봅시다.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반응식 써봅시다. 썼어요? 써봅시다. 이거 써봐야 돼요.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H2O의 표준 생성 반응식이니까 봅시다. H2O 리퀴드라고 쓰고 이게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쓰면 되죠. 자, 어떤 원소가 있어요?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있죠. 자, 수소가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수 상태로 뭐로 존재해요? H2 가스로 존재하죠. 그 다음 산소가 일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수 물질로 뭐로 존재해요? O2 가스로 존재하죠. 자, 양쪽의 질량 보존을 맞추려면 2분의 1이죠. 이때 열량 변화가 바로 델타 HF0라고요. H2O 리퀴드의. 보이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생성물 관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생성물 관점. 자, 그런데 동일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주어져 있는 저 반응식의 생성물 관점이 아니라 반응물 관점으로 보면 저 반응식은 무슨 반응식이에요? 주어진 반응식의 쟤를 생성물 관점이 아니라 반응물 관점으로 보면 저 반응식은 무슨 반응이에요? 반응물 관점에서는 저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누구의 연소 반응? 수소기체의 연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얘는 뭐냐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퀄 델타 H 콤. 자, 콤이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연소를 영어로 앞에 써놨잖아. 컨버스천 아시겠죠? 고놈인데 이건 누구의 연소냐? 바로 수소기체. 바로 얘는 누구다? 반응물 관점에서는 이 반응이 뭐? 수소기체의 표준 연소 반응 엔탈피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결국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얘를 안다는 건 이걸 아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번이에요? 1번.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 학원에서 시험 자. 한거 맞죠? 뭐라고요? 학원에서 이거 이제 예전에 그 어떤 시험지도 있죠 학원에.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 그 뭐야? 다 있죠. 다 있죠. 옛날에 아니 또 푸는 게 아니고 잠깐 얘기해 줄게. 뭐라고? 그 옛날에 쌤이 하나 시험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줬어요 그거. 어떤 거요? 예전에 보여줬어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아직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예. 내가 준 그거 뭐냐면 아니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카톡방에 올릴게요. 그 있으면은 수배되면 나한테 좀 갖다 줘. 알겠죠? 알겠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자, 몇 번을 보시냐면 지금 방금 나눠드린 거 있죠? 나눠드린 거에 몇 번을 보시냐면 쭉 뒤에 가서 14번. 14번 찾았어요?
14번 찾았나요? 네. 거기 그래프 있죠? 그래프 예쁘죠? 깔끔하죠? 내가 그린 거예요. 알겠죠? 거기 해설지 있는데 해설지 보지 말고 이 14번 풀어봅니다. 시작. 네, 칠판 정리하는 동안 풀어봅니다. 14번 풀어봅니다. 자, 풀었어요? 답 얼마 나와요? 답 얼마 나와요? 구했어요? 민치는 구했어요? 다은 구했어요? 틀렸어요? 민준 구했어요? 좋습니다. 자, 진짜 강조합니다. 제발 이걸 기억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맘대로 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맘대로 풀려고 하면 좋은 대학 못 가야겠어요? 무조건 선배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건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독창적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부터 확립된 자연과학의 일반대 방식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선배 과학자들의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말씀을 따라야 되겠어요? 따르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좋은 대학 가요. 알겠죠? 선배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문제는 뭐하지만 문제들은 뭐하지만 다양하지만 풀이 방법은 일관되게.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문제를 읽기도 전에 방금 민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뭘 구하는지 몰라도 돼요. 알겠어요? 뭘 구하는지 몰라도 돼요. 뭘 먼저 하라고 했어요? 뭘 먼저 하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문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뭘 구하는지 몰라도 돼요. 문제의 정보를 뭐로? 자, 민춘 이거 어떻게 읽어요? 표준, 생성, 엔탈피. 그렇지. 그거를 문제의 정보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임제풀이의 전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잘 봐. 이 문제는 잘 봐요. 정보가 몇 개가 있어요. 뭔지 몰라도 뭘 구하는지는 몰라도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왜? 숫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저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저 세 가지 정보를 전부 다 누구랑 연관을 짓는다? 얘랑 연관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보 1.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75.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의 관계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탄소, EO2, EH2를 CH4, EO2 더하기 75kJ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나요? 주어진 정보를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스의 법칙을 안다고 해서 반응식을 이리저리 더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반응식을 이리 더하고 저리 더하고 해서 최종 목적을 계산한다.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무조건 뭐? 주어진 연력학적 정보를 델타 HF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조건. 자, 그럼 저런 상태에서 여기 더하기 75라고 돼 있죠. 더하기 75.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발열 반응의 의미예요. 열량을 저렇게 따로 떼지 않고 생성물의 일부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발열 반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75라는 말은 이만큼의 열량이 생성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중학교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반응식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관계에서 누가 생성물이고 누가 반응물이라는 얘기예요. 이 관계에서. 이게 생성물이고 이게 반응물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75만큼 열량이 생기겠어요? 75만큼 열량이 없어지겠어요? 얘가 이만큼 되면 75만큼 열량이 생성이 되는 거겠죠? 열량의 생성. 얘가 이렇게 되면 열량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얘도 만들어지고 열량도 만들어진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봅시다. 양변에 동일한 게 있죠. 그럼 동일한 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없애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 주어져 있는 이 반응식은 무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저 동일한 부분을 삭제하고 보면 저 반응식은 무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CH4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걸 떼어놓고 보면 CH4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CH4의 탄소하고 수소가 뭐예요? 각각의 성분인데 탄소의 가장 안정한 성분 탄소 흑연, 그다음에 수소의 가장 안정한 원소 수소 가스 H2 가스, 알겠죠? 그걸로부터 생성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메테인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정보는 바로 저거예요.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HF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저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값이 얼마란 얘기예요? 민준 얼마예요? 그럼 이 반응식으로부터 이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얼마란 얘기예요? 75kJ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예요? 마이너스요. 열량을 표현할 때 엔탈피로 쓰면 마이너스라고 써야 발열이 된다고 했죠? 반응식상의 열량을 쓸 때 생성물 쪽에 열량이 있는 게 발열 반응인데 그걸 엔탈피로 고쳤을 때는 마이너스라고 써야 돼요. 발열을. 알겠죠? 저걸 기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저 반응 입장에서는 75kJ만큼 열을 생성해냈기 때문에 반응 입장에서는 75kJ만큼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보의 의미는 바로 뭐다? 메테인의 표준 생성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정보는 뭐예요? 이거죠? 그냥 그대로 써요. 얘가 CO2, EH2, O2 이렇게 됐네요. 자, 보이시오? 좋아. 자, 그럼 요 수식에서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때 여기서 394kJ/몰만큼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니까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이에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죠.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 얘가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열량을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 되면 394가 열이 만들어지겠어요? 열이 필요하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게 위치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가 되면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이만큼의 열량이 만들어지는 거겠어요? 열량이 소모가 되는 거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게 안정화되면 운동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안정화되면 이놈의 열량이 소모되겠어요? 이놈의 열량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놈의 열량이 만들어진다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394를 여기에 더하기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빼기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더하기요. 자, 풀이는 제각각이에요? 풀이는 일관돼야 돼요? 민준아 봐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75를 더했어요? 뺐어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394를 더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방향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불안정화되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안정화, 둘 다 안정화잖아요. 그럼 열량을 더하기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하게? 일관되게. 알겠죠? 그러면 열량이 더하기로 표현된 건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발열이라고 했죠? 이때 이 양편에 또 공통 요소가 있네요. 누구? 공통 요소 누가 있어요? 바로 요거하고 요게 있죠? 무슨 말 알겠죠? 저거하고 저게 있죠? 자, 그 다음 또 누구도 생략이 되냐면 산소하고 산소도 있네요. 저것도 없어지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다 지워놓고 보니까 이건 지금 무슨 반응이에요? 다 지워놓고 보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바로 CO2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또한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CO2 가스의 표준 생성 반응이 되겠죠? 왜냐하면 싹 없어지고 CO2만 있는데 탄소가 흑연이고 산소는 산소 기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표준 생성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표준 생성 반응 어떻게 쓰죠? 표기 어떻게 해요? 민준아, 표준 생성 반응 표기 어떻게 돼요? 델타 HF0 누구의? CO2 가스의 엔탈피 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394가 된다고요. 발열을 엔탈피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정보는 뭘 주기 위함이다?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주기 위함이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정보. 자, 세 번째 정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뭐 572죠? 그냥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CO2 가스가 H2랑 반응해서 O2가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CO2하고 EH2O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표시했어요. 쓰시고 썼어요? 자, 이때 저 반응에서 열량 하나가 나오네요. 571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하기. 민준 잘했어. 여러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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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 고마워요. 자, 왜냐?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면 이 과정은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안정화죠. 그래서 안정화 과정을 반응식상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발열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때 또 양변에 없앨 수 있는 게 있죠. 자, 뭐가 없어지냐면 이게 없어지네요. 그리고 얘는 리퀴드, 상태가 리퀴드고. 보이세요? 오! 그러면 이 반응은 뭐예요? 이 반응은 뭐예요? 남아있는 건 뭐예요? H2O 리퀴드의 얘는 표준 생성 반응인 거죠. 그럼 이때
델타 HF 제로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죠?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오케이? 그럼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누구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예요? 표준 생성 바로 H2O 리퀴드의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얘는 값이 얼마일까요? 표준 생성 엔탈피 변화 값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286 무슨 말인지 알겠죠? 286 왜? 572를 뭐로 나누어야 되니까? 2로 나누어야 되니까 이 2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 2는 여기서 온 거다. 민춘 민춘 대단해요. 이제 민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암기. 그렇지. 그래서 반려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민춘아 여기서 지금 문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이제 드디어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알 거예요. 이제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문제를 읽기도 전에 이거 했어요. 이제 문제를 읽었어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는 이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메테인 1몰이 완전 연소할 때의 반응 엔탈피를 구하래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풀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자 민준 해보세요. 해서 숫자 나한테 얘기해요. 그 답지 보지 말고 나한테 숫자 얘기해봐요. 당연히 나와있죠. 그거 다 풀어놨잖아요. 내가 다 풀어놨잖아. 답지 보지 말고 나한테 답을 얘기해줘요. 다은이도. 다은이 얼마예요? 풀면 얼마 나와요? 아니 또 뭐 답지 보지 말고. 응? 어우 좋아요. 민준 해보세요.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자, 풀어야 될 반응. 자, 문제에서 뭘 풀라고 했냐면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풀라고 했죠. 그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어떻게? CH4 EO2 CO2 EH2O 이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뭘 구하라고? 델타 HR을 구하래요. 자, 반응 엔탈피는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요?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라고 했죠. 그럼 생성물이 CO2하고 H2O잖아. 그럼 왜 그대로 써? 델타 HF0 CO2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F0 H2O 리퀴드 빼기 델타 HF0 CH4 더하기 2 곱하기 델타 HFO2 이거를 풀라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생성물을 뺀다. 그러면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지금 값이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394. 다음 2 곱하기 H2의 표준 생성 엔탈피 얼마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넣으면 여기서부터 2까지 다 하면 마이너스 572. 그죠? 그 다음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75. 알겠죠? 그
그 다음 얘는 얼마예요? 0. 알겠죠? 이걸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891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 학교에 문제에 나왔던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예시하고 문제 유형은 다르죠.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죠? 오늘 나가는 숙제들도 전부 다 이런 유형인데 우선 저번 시간에 줬던 숙제들은 풀어봤어요? 진짜로요? 다행히도 다 풀었어요? 풀었어요? 제출을 해야죠.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아, 다행히 갖고 왔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풀어서 제출하시면 채점 내드려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유아쌤이 채점해줘. 알겠죠? 뭐 지원이 채점했다고요? 뭐 답지가 다 있으니까 뭐 혼자 셀프로 해도 되긴 되지만 뭐 여하튼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뭘 푸느냐? 부터 화장실을 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15 나왔다고요?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좀 합시다.